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강은숙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방송, 그중에서도 최고의 프로 국고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초 2부를 강은숙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참여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간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사이 또 새로운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오늘은 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 소개는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지금은 매주 월요일 날, 그동안에는 이제 무료로 오픈됐던 내용들이 멤버십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월요일 날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월요일 날 제가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보내드리는데요. 이건 02-3490-4504로 일단은 신청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와우 밴드의 강은숙의 전문가 소식 받기, 알람 받기를 해두시면 월요일 제가 이제 오늘의 미인주,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 펩트론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중장기 종목들이 예쁜 자리들이 왔을 때에 딱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렇게 오늘의 미인주 꼭 챙겨보시고요. 전일자의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오늘의 국내 증시 이슈들 또 밤사이에 나왔던 좋은 이슈들 중에서 오늘 봐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종목별로 압축을 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입니다. 5장의 총 리포트로 되어 있는데 미리 일찍 일어나서 제가 준비한 이 내용들을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을 좀 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제가 화요일 날 무료 방송을 했었고 지난주는 저희가 연휴였었죠.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장을 마감하면서 다음 주 월화수 주 초반은 조금 어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좀 힘들기 때문에 월화수는 제가 또 화요일 날 공개 방송도 무료 방송도 하면서 좀 보수적 관점으로 놓고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빠르면 수요일 오후장, 그렇지 않으면 목요일 이런 즈음에서 신규 매수나 눌림목 매수에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섹터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무료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번 한 주간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및 정책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건 언급하는 부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심사숙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도대체 뭘 심사숙고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좀 잘하면서 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심사숙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도 대한민국의 지금 평균적인 30평대의 아파트 가격이 14억 정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한 종목에 10억을 갖고 있는데 이걸 대주주로 딱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위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이 주요 인물에게 PBR을 물었더니 10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차후에는 PER을 잘못 착각했다. 라고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PER도 10은 아니죠. 이 대답이 진짜 착각을 해서 나온 대답이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정책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권 대비 K 증시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요소들이 외국인들도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게 되면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사실 어제를 제외하고 지난 이 주 초반은 계속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시아 주요 증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신고가를 또 기록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HBM4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약간 7만 원을 깼었지만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퀄 테스트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뉴스에서도 빌 게이츠와의 오찬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내년 3분기, 4분기 내년은 또 삼성전자에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 체코 원전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얘기들이 나왔었죠. 지난주 주말에 이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말 사이 월화수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이 불합리한 계약이 전혀 불합리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걸 막아주기 위한 반론 뉴스들이 엄청나게 또 나왔습니다.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런 어떤 불합리한 조건, 커미션을 주고 뭐 사실 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또 이익을 남긴 거에 비하면 다시 돌려주는 리턴하는 금액 자체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리턴을 해주더라도 실적에는 이상이 없다. 우리가 이익이다. 이런 뉴스들과 함께 뭐 많은 또 그 이후에 후발로 또 불거질 수 있는 계약까지도 성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요. 결국 골자는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저도 추천을 드렸었고 보유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신규 매수자인들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유는 원인은 이런 어떤 뒷돈을 쉽게 말하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이나 또는 뭐 그 외 한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SMR 또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 쪽의 기업들의 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자재를 납품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파괴된 게 아니라 본 계약을 유지를 하되 물론 이제 단가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원전은 또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 날 BHI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목금에 걸쳐서 급등한 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많은 경제 인사들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밤사이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말 어려웠던 시장인데 목요일, 금요일 주가 반등이 나왔고요. 수요일부터 그리고 미국 증시는 전일 안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사실 월화수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항상 주가가 정고점을 좀 찍을 때쯤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AI에 거품돈이 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증시에 AI 거품론에 따르는 조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추천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다음에 브로드컴, 오라클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적게는 30-40%, 많게는 80%, 90%까지 수익 중입니다. 근데 미국 주식을 저도 추천을 하고 리딩을 하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한국 주식보다 편해요. 그리고 조바심이 안 납니다. 왜냐? 밤사이에 우리가 차트를 열어놓고 제가 리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낮 시간에 HDS를 켜놓고 같이 리딩을 하다 보면 물론 지금 이제 대화창이 막혀 있지만 왜 올라요, 왜 빠져요, 하락하면 저도 계속 언급을 해야 되고 근데 미국 주식은 딱 사놓고 나면 밤사이에 여러분들이 잠깐 미국 주식 보시다가 이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편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을 처음 추천드릴 때에 100년 이상의 이 미국 시장의 지수를 좀 믿어보자, 산업을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품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반등이 또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가 삼성전자와 TSMC 지분 요구를 했었는데 TSMC나 마이크론에는 지분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칼만 안 들었지 결국은 리쇼어링 정책으로 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게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게 되니까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근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자, 좋아 내가 보조금을 주니 니들 나한테 지분 줘 이겁니다. 근데 결국은 마이크론하고 TSMC에는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보조금을 내는 대신 너희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라. 이걸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TSMC는 이 지분 요구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좋아, 나 지분 요구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나 너한테 지분 안 줘. 대신에 보조금 내가 다시 반환할게.
이렇게 나온 거죠.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 나 안 받을 테니까 내 지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어쩌면 가부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요구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힘을 키워서 현명한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일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진짜 11시 30분에 이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는데 저도 계속 뉴스를 좀 보고 있었어요.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고의 고용, 물가 안정과 최고 고용을 트럼프 대통령 이 파월 의장은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진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정책의 변화를 갖겠다라는 언급을 했었었죠. 그리고 고용시장이 취약하고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정책 변화를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를 언급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파월 의장은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번 정책에 있어서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건 그의 심경에 굉장한 변화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사이가 안 좋은 건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파월 의장을 푸시를 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경제와 또 이 부분은 정치는 다른 부분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와 정치가 같이 어쩔 수 없이 맞물려 가지만 다른 부분이다.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표명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이런 가운데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사실은 12월 이후에 단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하면서 5개월 연속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5에서 4.5 정도 5차례 동결을 한 상태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1.89%가 상승했고 S&P도 1.52, 나스닥도 1.88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14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20 미만이면 제가 이 국고초에서 그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20 미만일 때는 안정적인 수치인데 지금 14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는 주식 투자를 더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죠. 그리고 30 이상이 되면 불안한 요구를 주의하고 주의를 요구하고 그리고 현금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인데 어찌됐건 20 이상이 넘어간다. 20 근접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금 확보에 또 주력을 하시는 그런 어떤 투자 관점을 포인트를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6%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루시드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었죠. 이 좋은 장에도. 왜냐하면 액면 병합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거품론이 꼈던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 텔레그램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 중에 가문숙의 주식대학이라는 텔레그램을 안 들어오신 분들은 텔레그램 중에 가문숙의 주식대학 또는 네이버에 감은숙이라고 인물 검색을 하시면 뜹니다. 제가 거기 안에 보면 유튜브, 인사이드,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텔레그램, 블로그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냥 이것만 딱 클릭하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텔레그램으로 딱 들어오시면 제가 어저께 밤에 11시 한 30분쯤 이 뉴스가 나왔을 때에 VIP 회원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섹터들 눌림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글을 보시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만큼의 어제, 그제 자리는 미국 주식도 또 신규 매수의 자리였다. 그리고 저 또한 목요일, 금요일은 국내 주식도 비중을 좀 채웠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중 확대를 못하셨던 분이 계신다라면 오늘 또 10시 공개 특강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장밋빛으로 인해서 아마도 월요일 날 아시아 주요권 증시를 비롯해서 강세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정책이죠. 이 양도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조금 더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과연 미국에 이런 좋은 뉴스가 있지만 국내는 정책 때문에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중요한 타이밍인 만큼 제가 이 시황에 대해서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바로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신청하셔야지 월요일 날 이슈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슈를 딱 받아봤는데 오미주가 너무 좋고 수익이 났다 이러시는 분들은 바로 가문숙의 멤버십을 또 신청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고처 2부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시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을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또는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지난주 종목 상담 리뷰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리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꼭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의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죠. SK 하이닉스였습니다. 27만 7,500원에 50% 비중을 차지하셨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부재 중이어서 우리 또 역시나 저의 같이 하는 파트너 안인기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늘 항상 제가 없는 시간에 우리 안 대표님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종목도 잘 보시고 잘 하십니다. 우리 안 대표님도 항상 공방하실 때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자리가 목요일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가 휴가 바로 연휴 직전이었기 때문에 목요일이 마지막이었었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투자자분께서 현 시청자님께서 27만 7,500원이면 딱 그때쯤이 매수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응을 잘 하셨을까 조심스러운데 우리 안 대표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안 대표님이 상담해 주시는 걸 모니터링을 한번 하고 올게요.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혹여라도 지난번에 SK 하이닉스는 요 25만 5천 원대를 이탈하면 매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 제가 SK 하이닉스를 간혹 상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일단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오히려 욕심을 좀 덜어내시는 게 맞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점하던 이 회사가 경쟁사가 계속 있었는데 이 경쟁사가 나를 못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내 계속 밑에 있었는데 이 회사가 나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 오더를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두 군데, 세 군데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신규 업체에게 오더를 더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강보합, 약보합에서 지수를 받쳐주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도 삼성전자가 받쳐줬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여타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큰 하락을 보였었죠. 다행히 금요일장에 반등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던 것도 사실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을 하시고요. 월요일장에는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도 올랐고 미국 주식도 호재가 나왔는데 만약에 월요일장에 SK 하이닉스가 밀린다 또는 갭상승을 해서 음봉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24만 원 잡아드리고요. 위로는 24만 3천 원 잡아드릴게요. 위로는 일단 1차 목표 주가가 21선이 꺾이기 시작한 자리가 27만 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7만 원을 돌파하면 홀딩이고 돌파하지 못하면 끊어주셔야 되는데 2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할 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역시나 그들이 들어오고 있다면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28만 원까지 보시고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28만 원까지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는 30만 원이 2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종목이 바로 LNF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지지난 시간에도 저한테 포스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어서 제가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상담도 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LNF 어찌 보면 국고처에서 가장 단골 손님으로 상담을 했던 업종이 바로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업종은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릴 때는 이미 아직까지 갖고 계셨다면 갖고 가자라는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LNF를 보니까 14만 원에 매수하셨다면 벌써 과거에 이미 매수하셔서 1년 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LNF가 이번에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재료가 나왔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기업의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호재일까 아닐까 어떤 이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서 하게 되면 좀 헷갈려 하세요. 그럼 일단 네이버나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럼 이거는 뭐 악재에 가까운 거고 주가가 오른다라면 호재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LNF를 우리 VIP원님들께 7월 3일 날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요 날입니다. 5만 원부터 5만 2천 원 바로 이 동그라미 친 날 이날인데요. 이날 제가 신규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신규로도 딱 21선이 꺾이는 첫날 그 자리에서 바닥을 다져줄 때 신규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세 자리 이상 수익률을 갑시다. 그리고 연말까지 가격을 목표가로 놓지 말고 시기적으로 1차 목표 주가는 연말, 2차 목표 주가는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추천을 드리고 9만 원 이상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규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청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LNF를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 10% 하세요. 그리고 저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 사인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셔서 얘기하세요. 내가 LNF를 갖고 있는데 나 이 기준일을 따르면 7월 20 며칠이 기준일인가 그래요. 29일인가 그런데 이 기준일에 나 이 종목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갖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이 신규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자격이 있다. 그럼 난 이걸 받고 싶은데 물론 제가 여기서 받으세요 마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저라면 제가 보유자라면 저는 받겠습니다. 그럼 대충 아시겠죠? 어떤 힌트인지. 전화를 하셔서 나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대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채권과 주식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 예수 기간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증권사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잘 모르겠을 때는 받고 싶은데 이걸 받고 싶을 때 얼마가 필요할까? 그리고 물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나는 오버해서 더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현금을 계좌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2일 오전까지 청약을 하셔야 돼요. 청약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계좌에 지금 갖고 있는 물량에다가 내가 청약한 만큼 추가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도 14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채권은 10,000원이거든요. 그럼 6만 원 정도예요. 물론 가격 확정은 픽스가 이제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이거 갖고 이렇게 오래 상담하면 안 되는데 아마 우리 상담하신 분 말고도 LNF를 갖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꼭 들으시고 저는 사실 이 국고초의 LNF에 대한 부분들은 유튜브로도 따서 지금 제가 올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제가 유튜브로도 이걸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숙의 주식대학을 구독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LNF는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2일 오전까지 청약을 받으시게 되고 하시게 되면 가격도 희석되고 물량도 늘어나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입니다. 이 하나솔루션 저도 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최근 제가 지난주 공방에서 하나솔루션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그리고 사실 이 태양광, 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은 앞으로 어떤 친환경과도 연관이 돼서 오를 수 있는. 근데 이 종목이 급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 최근 7월 말쯤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화장품, 뭐 이런 하나솔루션, 방산,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눈높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탁 세워놓고 실적이 흑자가 나오고 뭐 서프라이즈로 좋게 나왔는데도 본인들이 세워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닝 쇼크라고 한 거예요.
이러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막 주가가 올랐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급락한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제가 기억에 25년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의 흐름조차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 바닥입니다. 지금 차트 월봉 보십시오. 바닥이죠. 아직까지 월봉상으로도 120일 월봉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고 월봉상에서 지난 2020년도의 주가 월봉에서 5일선과 21선이 딱 우상향되는 자리 보세요. 동일한 위치의 흐름을 보이면서 5일선이 먼저 20일 우상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매수가, 저도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수가가 29,060원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비중도 14%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일봉상에서 이 자리, 지금 이렇게 지지해준 이중 바닥 자리가 되겠죠. 종가상으로 28,000원짜리인데요. 종가상으로 2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대로 홀딩하시고,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다면 제가 20%까지 비중도 채우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가격도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냥 물량을 가져가시면서 지지라인 28,000원, 반등 시에는 1차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는 33,000원, 2차 목표 주가는 37,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거기를 돌파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이었던 47,000원대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 호텔신라였습니다. 제가 이 여러 종목을 우리 또 안 대표님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호텔신라를 고른 이유가 이 여행객, 관광, 중국의 이제 10월 추석 때 무비자 관광객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 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호텔신라를 54,000원에 20%로 비중을 채우셨어요. 지난주에 아마 딱 요게 매수가보다 조금 밀리는 가격대여서 뭐 지지라인을 잡아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지난 금요일장에 지수가 좋을 때에 좀 매도 물량이 나왔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관세와 이런 거에 무풍지대 또는 중국 관련주들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이죠. 트럼프의 발언들인데 바로 이 트럼프의 어떤 악영향이 있을 때는 시장은 바로 중국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면서 화장품, 뷰티, 여행, 카지노 등등 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이번 주 후반에는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이런 게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 컨텐츠는 또 올랐어요. OTT 관련주들은. 그런데 호텔신라는 실적주입니다. 2024년까지 코로나 이후에 침체됐던 이 여행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호캉스도 많아졌고요. 2025년도 흑자 전환되는 종목이고 26년, 27년도에도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요. 또한 면세점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54,000원에 지금 20% 정도의 비중이시라면 일단 손절가 45,000원 잡으시고요. 위로는 1차 목표 주가 단기적으로 박스권 54,000원 돌파 여부. 돌파하면 홀딩, 돌파를 못한다면 수익 챙기시고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